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보세요. 교재에 5장이 되죠. 챕터 5가 되겠네. 88쪽입니다. 88쪽. 니게이션이죠. 올해 출제가 됐네, 이게. 에? Scope of quantifiers. 맞죠? 이 quantifier 대신에 니게이션을 집어넣을게. 양화사 작용력, 부정의 작용력. 됐나? 올해 출제가 됐죠. 기출문제. 거기에 어디에 다루고 있느냐 하면 잘 보세요. 우리 책에 95쪽에 보시면 scope of negation 있나?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그 보충 자료 한번 보세요. 우리 오늘 내준 보충 자료. 3페이지에 보면 가운데 scope of negation이 있습니까? 넘겨보세요. 4페이지야. 자, 보세요. 6번 예문이 있습니까? Not many people believed him. 있죠?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Negation has a scope over many. 맞나? 뭐가요? 부정이 양화사 many보다도 더 넓은 스코프를 갖는다. 오케이? B번 볼까? Many people didn't believe him. 오케이?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Many has a scope over negation. 맞죠? 양화사 many가 negation보다는 더 큰, 더 넓은 스코프를 갖는다. 맞죠? 이해됐습니까? 그 측면이 우리 임용시험에 나왔다 그래.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 의미론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문법에서 다루잖아. 그래 뭐. 통사론에 보면 최소주의 통사론 있죠. 미니멀리스트 신텍스 있죠. 거기서 다룬다. 신텍스. 그러니까 의미론 문제라도 볼 수도 있고 문법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 통사론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죠? 올해 출제가 됐습니다. 어? 됐습니다. 그 놈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자, 그러면 돌아가서 88쪽에 니게이션인데, 자, 일단 뭘 할 거냐면 전체를 내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부정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됐나? 우리 책대로 하면 하나는 verbal negation이고 동사 부정이죠. 또 하나는 넘겨보세요. 97쪽에 non-verbal negation이다. 맞나? 그러면 부정을 2.9분하면 verbal negation하고 non-verbal negation을 나눈다. 그렇지? 오케이. 봅시다. 됐습니까? 그러면
89쪽에 verbal negation 동그라미 1하고 97쪽에 non-verbal negation 동그라미 2 하겠습니다. 됐죠? 2점 구분한다. 그 다음에 이 verbal negation은 우리 책에서 다시 primary negation하고 secondary negation으로 나눈다. 됐나요? primary negation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얘 뭡니까? 본동사 부정이다. 됐나? secondary negation은 뭡니까? 준동사 부정이다. 오케이? 잠깐. 그러면 89쪽에 보면 verbal negation 바로 밑에 primary verbal negation 있나? 그걸 동그라미 A 할게요. 그 다음 93쪽에 보시면 secondary verbal negation 있나? verb라는 말을 요 앞에 뭡니까? verbal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요게 안 썼습니다. 오케이. 그걸 동그라미 B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됐죠? 그 다음에 non-verbal negation 있나? 오케이. non-verbal negation 어디에 있습니까? 97쪽에 있죠? 하단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동그라미 A 할게. 네기티브 워즈죠. 맞나? 부정어를 이용하는 부정이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100페이지로 올게요. 가운데 보면 네기티브 어픽스에서 있나? 부정 접사를 이용하는 부정이다.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부정 접사라는 것은 on이라든지 in이라든지 오케이? this라든지 오케이? 그런 걸 얘기한다. 오케이? 그 정도 체계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디 갔노? 요네. 요게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거다. 네기티브 폴라리티 아이럼즈라는 게 있습니다. 부정극성 항목이라는 건데 versus 포지티브 폴라리티 아이럼즈 됐나? 거기에 어디에 나오냐면 91쪽에 나오네. 그 동그라미였어요.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뭐 작년에 출제가 됐지만 scope of negation 있지? 부정의 작용 범위, 작용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크게 우리 책을 기준으로 할 때는 핵심은 세 가지다. 오케이? 됐습니까?
그까지가 우리 책의 내용이고 보충 자료 한번 보세요. 그 보충 자료에서는 몇 가지를 지금 다룰 거냐면 첫 번째, 우리 부정을 2.9분했습니다. 우리 보충 자료에서는. 에? 그래서 절 부정하고 절보다 작은 단위의 부정으로 2.9분했다. 됐나? 니게이션을 클로저 니게이션하고 서브 클로저 니게이션으로 2.9분했다. 됐죠? 그 다음 서브 클로저 리게이션을 다시 2.9분해서 official negation, 접사를 이용하는 부정하고 other cases, 다른 경우로 2.9분했다. 오케이? 두 번째, 절 부정이자 클로저 리게이션을 2.9분합니다. verbal negation하고 non-verbal negation으로 2.9분한다. 됐죠? 조금 분류가 다르지만 우리 책보다는 보충 자료가 더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 여기 있네. positive polarity item and negative polarity item 있죠? 보충 자료. 그 다음 보충 자료 3페이지야. scope of negation, 부정의 작용력 있죠? 됐습니까? 그까지가 우리 문법에서 다루는 거. 됐죠? 그런데 우리 임용시험에 우리 영학 문제가 6문항 아니면 7문항 나오는데 통사 문법 쪽에 3문항 내지 4문항, 음성 어문론에 3문항. 됐죠? 그러면 통사 문법 쪽이니까 이 부정하고 관련해서 중요한 우리 통사적 측면이 우리 보충자료 4번이다. 뭐가 나옵니까? constraint on negative polarity items다. 그렇죠? 부정 극성 항목에 가해지는 제약이다. 오케이? 그건 우리 통사론에서 다루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정이 문법이지만 문법을 조금 더 형식화시킨 것이 뭡니까? 통사론이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보충 자료로 다루겠습니다. 됐죠? C 커맨드 개념을 갖고 설명할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C 커맨드 개념은 작년 말고 재작년도 임용시험에 시험에 나왔죠. 간접 목적과 직접 목적어를 C 커맨드에 되죠. 이해됐습니까? 작년에 시험에, 재작년에 시험에 나왔다. 그거가 오늘 리게이션에 관한 내용들이다. 됐죠? 그 다음 단원이 뭐냐 하면 몇 페이지냐면 130쪽에 챕터 7 되겠지. 내가 도입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타이틀이 뭡니까? Non-referential it and there. 맞나? 그러면 non이라는 말이 있다는 말은 non이 없는 것도 있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referential it, referential there도 있고 non-referential it, non-referential there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책에서는 뭐죠? referential it, referential there는 다루지 않고 non-referential it there만 다룬다. 그렇죠? 그러면 130쪽에 non-referential it 동그라미 1 넘겨보세요. 132쪽에 non-referential there 있죠? 그 두 개를 먼저 다룬다. non-referential there는 일명음으로 말한다. existential sentence란다. 존재문이란다. 거기에 핵심은 136쪽에 non-referential there in discourse입니까? 담화상에서야 비지시적 되어 있자. 몇 가지가 있습니까? 4가지가 있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1번이다. Introducing new information. 맞죠? 신정보를 우리 도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구문이 뭡니까? non-referential there 구문이다. 아니면 존재 구문이다. 됐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나중에 교재에서 보기로 하고.
그 다음 또 대단히 중요한 것이 이미 출제가 됐다. 선다형 시절에 출제가 된 문제인데 잠깐요. 존재구문에서는 우리 뭡니까? 대어 비동사 그다음 뭐가 나옵니까? 대어 비동사 그다음 뭐가 나옵니까? 시멘텍 서브젝트 됐나? 이해를 뭘 한다 우리? 문법적 주어라고 의미적 주어 맞나? 의미적 주어. 잠깐. 그러면 이게 지금 비동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데 이 비동사 외에 다른 동사가 나타날 수 있죠. 이해됐습니까? 아하, 그것과 관련된 건데 자, 첫 번째 139쪽에 additional facts about non-referential 되어 있나? 거기에서 자, 첫 번째가 뭐냐면 non-reference their sentences and their counterparts. 자, 오케이. 비지시적 대어를 갖는 문장하고 그것과 상응하는 부정지시 주어를 갖는 문장. 됐나? 그러면 27A가 non-referential 대어를 갖는 문장이고 27B가 뭐죠? 부정지시 명사구를 주어로 갖는 문장이죠. 이해됐습니까? 명사 앞에 부정관사 어가 붙었잖아. 그러면 뭐죠? 음에 나면 뭡니까? 정해진 남자가 아니고 정해져 있지 않는 어떤 남자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부정지시 명사구를 갖는 문장으로부터 non-referential 대어를 갖는 문장이 뭐 됩니까? 도출된다, 파생된다. 오케이? 쉽게 이야기해서 27B가 deep structure고 그 deep structure에 변형 규칙이 적용되어서 surface structure 27A가 도출된다. 맞죠? 거기에 작용하는 규칙은 변형 규칙은 두 가지죠. 하나는 뭐죠? NP 이동. 두 번째는 대어 삽입. 27B에서 amn을 비동사 뒤로 옮기죠. 이동시키고. 자리가 비었죠. 그 자리에 대어를 삽입하는 거다. 오케이? 됐나?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 다음 페이지. 요거다 이거. non-referential 대어 문장에 요 비동사 외에 다른 동사가 나타나는 경우죠.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어떤 동사가 나타난다? 요런 동사가 나타나죠. 우리 뭡니까? 존재나 위치를 기술하는 동사. 또 이동이나 방향을 나타내는 동사. 또 출현이나 발생을 나타내는 동사.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그게 핵심이다.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충자료 잠깐 한번 봅시다. 6페이지가 되어 있네. 보충자료. Non-referential it and there. 챕터 7이죠.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지금 요거는 과거에 서답형 시절에 논술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있죠. 그 논술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거는 그래마북에 나온다. 그래마북에 나오는 내용이다. 잠깐요. 그러면 우리 대어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아니 대어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죠? 레퍼런셜 대어. 또 하나는 논 레퍼런셜 대어. 맞나? 레퍼런셜 대어는 다시 이점 구분한다. 하나는 앞에 놓는 어떤 말을 맞죠? 뭐 하는 거죠? 대신하는 거죠. 그게 anaphorical이다. 또 하나는 다이틱이다. 직시적이다. 보세요. 화자로부터 가까운 것은 here, 먼 것은 there. 오케이? 그게 직시적이거든.
그러면 anaphoric 되어 다이액틱 되어 있지. 그거 두 개를 합쳐서 뭘 한다? 레퍼런셜 대어란다. 그 레퍼런셜 대어하고 존재 구문에 나타나는 논 레퍼런셜 대어의 차이점이 나온다. 됐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자, 두 번째는 논 레퍼런셜 대어가 대어를 갖는 우리 문장을 존재 구문이란다. 그게 7페이지에 existential constructions 돼 있습니까? 에? 그럼 우리 존재 구문의 유형이 몇 개 있단 말이지. 첫 번째, bare existentials. 됐나? 두 번째, 넘겨보세요. extended existentials. 맞죠? 세 번째, presentational construction. 오케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요거는 syntax and argument, English syntax and argumentation. 5번에 5판 나왔거든요. 그 5판에 나오는 내용을 내가 여러분들이고 제공하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중요한 것이 임용과 관련해서 9페이지 나오는 거네. Pragmatic constraint on existential sentences. 맞죠? 존재문에 가해지는 화용적 제약이다. 됐죠? 응? 존재문에 가해지는 화용적 제약이다. 오케이? 여기 있네. 대여 비동사 시멘틱 서브젝트자. 이 시멘틱 서브젝트가 뭐가 돼야 됩니까? 응? indefinite MP가 돼요. 부정지시 명사구가 돼요. 오케이? 이해됐나? There is a man, okay. There is the man out. 맨 앞에 정관사 더가 붙으면 뭐지? 정해진 사람이잖아. 구정보죠? 맨 앞에 어가 붙으면 뭐죠? 정해져 있지 않는 어떤 사람이죠. New information. 신정 뭐죠? 대야 비동사 의미적 주어가 오는데 이 의미적 주어는 뭐가 되어야 된다? 구조적으로는 부정지시 명사구가 되어야 되고 정보의 가치면에서는 신정보가 되어야 된다. 오케이? There is the man out이다. 어? There is a man.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그게 존재 구문에 가해지는 화용적 제약이다. 됐지? 오케이. 됐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돌아갑시다. 그래서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 교재를 먼저 다루고 보충 자료를 따로 다루겠습니다. 됐나? 교재하고 보충 자료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는 사람이 있지. 오케이? 이해됐나요? 내가 볼 때는 보충 자료하고 교재를 한꺼번에 다루는 게 더 효과적인데 칠탁 게시판에 올라오는 질문을 보면 빅스탑 돼가고 있죠. 더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니게이션 마치고 우리 교재 보충 자료 니게이션하고 우리 교재 non referential it there 하고 보충 자료 non referential it there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우리 책대로 할게요. 바로 갈게요. 이 책은 그 저자가 아마 저자 소개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론 코안이라는 분은 영어학자가 아니고 영어 교육학자입니다. 대체. 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영어학을 잘 모르는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건 내가 바로 잡겠습니다. 됐죠? 응? 오케이. 됐습니다. 이 책에 잘못된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봅시다. 88쪽에. 89쪽에 볼게요. Two forms of negation. 맞죠? 부정의 두 형태가 하나는 뭡니까? 이 있네. verbal negation이고, 맞죠? 또 하나는 non-verbal negation이죠. 내려갑니다. 그 밑에 보면 verbal negation uses the negative element not with above to negate an affirmative statement이죠. 긍정문을 부정하기 위해서 동사와 뭐를 부정 요소 not을 뭐 하는 거죠? 결합시켜서 사용하는 것이다. 오케이? 이랬나? 그러면 A 3번 문장을 보세요. Nancy is very happy. 맞나? 긍정문이가 부정문 만들기 위해서 동사 is하고 not을 뭡니까? 부정요소 not하고 동사 is를 뭐죠? 결합해서 사용하나?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isn't 되나? Nancy isn't very happy. 맞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뭐죠? not이 어디 붙나? 동사에 붙죠. 이걸 우리 뭡니까? verbal negation이란다. 오케이? 이와는 대적으로 4번 내문을 보면 맞죠? 부정요소 not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부정어를 사용했나? 사예에서는 nothing, 사비에서는 no, 사시에서는 never. 맞죠? 그러니까 부정어를 사용해서 부정문을 만드는 것을 우리 non-verbal negation을 한다. 그렇죠? 그 밑에 가면 설명을 읽어보면 non-verbal negation involves the use of words such as nobody, nothing, no, none, neither, no, and never, or the use of negative affixes such as un and non. 됐나? 그러면 비동사 부정이라는 것은 nobody, nothing, no, none, neither, no, never 같은 부정어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맞나? 중요하지 않고. 자, verbal negation을 2.9분하면 primary verbal negation, secondary verbal negation으로 2.9분할 수 있다. primary verbal negation 동그라미 A 했죠. 아까 그 밑에 예문을 보세요. My cousins are staying with me. 오케이? 됐나? 이 문장은 하나의 절로 이루어져 있죠. 그게 무슨 절입니까? 주절이란다. 자, 혹은 뿌리절이란다. 루트 클로즈. 아니면 인더펜던트 클로즈란다. 됐나? 인더펜던트 ENTJ. 주절, 뿌리절, 독립절이란다. 됐나? 그러면 주절, 뿌리절, 독립절을 부정하는 것을 말한다. primary verbal negation이란다. 오케이? 자, 설명입니까? Primary verbal negation refers to the use of not to negate a clause that contains a present or past tense verb. 맞죠? 현재 시제 아니면 과거 시제 동사를 포함하는 절을 부정하기 위해서 부정어 not을 사용하는 것이 primary verbal negation이다. 맞나? 그럼 그 밑에 예문을 한번 보세요. My cousins are staying with me. 맞나? 그게 뭐다? not을 이용해서 My cousins are not staying with me. 맞죠? 지금 뭡니까? 부정되는 단위가 뭡니까? 독립절이고 뿌리절이고
맞죠? 주절이자. 그걸 우리 primary verb negation이란다. 됐죠? 넘기세요. 읽을 필요 없다. secondary verb negation을 먼저 보고 올게요. 97쪽에. 아니네. 97쪽이 아니고 secondary verb negation이 그랬네. 93쪽에 있네. secondary verb negation 있나? 아까 내가 뭐라 했습니까? 이거죠. 이 독립절이 아니고 이번에는 뭐죠? 독립절이 아니고 무슨 절입니까? 부정사절, 동명사절, 분사절 있나? 그걸 뭐란다? 비정형절이라죠. 이건 우리 뭐라나? 정형절이죠. 예? 비정형절을 부정하는 경우를 뭐란다? secondary verb negation을 한다. 오케이? 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Secondary verb negation refers to the use of a negative element not to negate a clause that is a verb in one of its secondary forms. That is, a verb in its infinitive, bare infinitive, present participle or past participle form and does not have a tensed verb. 오케이?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secondary verb negation은 맞죠? 어떤 절입니까? 그 동사의 2차적 형태 가운데 하나로 되어 있는 동사를 갖고 있는 절을 부정하기 위해서 부정요소 not을 사용하는 것이다. 맞나? 그러면 그 동사의 2차적 형태라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부정사 형태, 원형 부정사 형태, 또 현재 분사 형태, 과거 분사 형태. 됐나? 이해됐죠? 이 책에서는 동명사라는 말을 사용 안 한다. 응? 이 책 전체에서는 동명사라는 말을 사용 안 하고 현재 분사로 동명사까지 포괄적으로 지시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2차적, 그 동사의 2차적 형태라는 것은 뭡니까? 시제를 갖지 않는, 맞죠? 동사의 형태자. 그걸 뭐란다, 우리? 비정형 동사란다. 오케이? 이해됐나? 잠깐. 그 밑에 보세요. 재미있는 문장이 나왔네. 오케이? 얘가 뭐고? 시제를 갖는 동사니까 정형동사. 얘가 뭐죠? 시제를 갖지 않는 부정사니까 비정형동사네. 그러면 우리 secondary verb negation은 시제를 갖지 않는 비정형동사를 부정하자. 그럼 부정어가 어디에 붙는단 말이지? 오케이? 문장 볼까? She promised him to come을 부정하는데 각갈로로 묶은 부분이 비정형 동사제 부정했습니다. She promised him not to come. 오케이? 요거 잘 보세요. 요거 우리 통사론에서 우리 뭐라 합니까? 응? 두고 맞나? 카메이지. 미안. 오케이? 우리 통사론에서 이거 한다. 프로. 요게 empty subject가 있다. I 됐나? 무슨 얘기고? 여기에 누가 있단 말이고? 투명인간 시위가 있다는 거지.
우리말로 해석해 볼까? 그녀는 그에게 약속했다. 뭐를? 자신이 오겠다고 약속했다. 오케이? 이해됐나? 화살표 방향이 비정형절 속으로 작용하면 컨트롤이다. 참고로 화살표 방향이 비정형절로부터 작용하면 레이징이다. 됐나? 그러면 요게 프로죠, 프로. 이 프로의 맞지? 실행사는 누구? 문장의 주어잖아. 이런 구문을 뭐라 한다? 서브젝트 컨트롤 구문. 주어 통제 구문을 한다. 됐나? 정거돼 볼까? 패러프레이즈 보면 나타나지. 어떻게?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응? 그걸 뭐라 한다? 우리 서브젝트 컨트롤 구문이란다. 오케이? 이해됐죠? 통사적인 측면하고 문법적인 측면을 내가 다 해줍니다. 그게 별개가 아니잖아. 여러분들 뭐 문법 시험 치고 오래 걸리고 내년에는 또 통사론 또 쳐서 또 내년에 걸리고 그게 아니죠. 한꺼번에 다 요구하니까 예, 한꺼번에 내가 하겠습니다. 잠깐요. 그 핵심은 이 말이지. 세컨더리 버브 니게이션은 뭐다? 준동사를 부정하는 거죠. 그러면 she promised him to come이네. to come이 비정형동사, 즉 준동사 맞지? 부정사니까. 그걸 부정하자. 그래서 뭐다? She promised him not to come이자. 오케이? 자, 그러면 20번에 우리 뭡니까? 긍정문의 해석은 이 말입니까? 그녀는 예, 그에게 약속했다. 자신이 오겠다고 약속했다. 오케이? 부정은 그녀는 그에게 약속했다. 자신이 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오케이? 그래서 요 promise라는 동사는 뭡니까 우리? 부정사 앞에 뭐가 나온다? promise MP to infinitive 나올 때 이 to infinitive 앞에 pro가 있죠. big pro. 이 big pro의 선행사는 누구로부터 해석을 받습니까? 문장의 주어로부터. 그래서 무슨 구문이란다? subject control 구문이란다. 됐죠? 예? 통사론에서 나중에 하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나머지 필요 없습니다. 넘기세요. 자, 그러면 그 정도 하면 되겠고 요거로 넘어갈게. 어디 갔노? 네기티브 워즈하고 네기티브 어펙스에서 있죠. 그러면 우리 버벌 리게이션은 끝났으니까 논버벌 리게이션으로 먼저 갑니다. 97쪽에. 됐죠? 논버벌 리게이션이죠. 그러니까 부정요소 네기티브 엘레먼트 not이나 un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부정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건 우리 이점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부정어를 사용하는 경우고 하나는 부정 접사를 이용하는 게. 오케이. 자, 부정어를 사용하는 경우 보세요. 다음 페이지. 잘 볼까? 복스 안에 다음 페이지야. 네기티브 워즈가 있나? No, nobody, nothing, no place, no, none, no one, nowhere, neither, never. 이것을 이용하는 부정을 뭐죠? non-verbal negation이란다. 됐죠? 그러면 그 밑에 39에 보세요. 왼쪽 칼럼이 non-verbal negation이니까 상하는 verbal negation이 있겠지? 이해됐습니까? 동사의 not이나 un들을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오케이? 그게 뭡니까? verbal negation. 오케이. 그럼 한번 봅시다. He revealed no information이가 그는 어떠한 정보도 revealed 드러내지 않았다. 맞나? 요 놈이 뭡니까? 부정은 no를 이용해서니까 non-verbal negation 맞죠? 요 놈을 verbal negation으로 바꿀 수 있겠나? He didn't reveal any information.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she chose none of them. none을 이용했으니까 non-verbal negation이자 상하는 verbal negation으로 바꾸면 she didn't choose any of them. 맞지? 이해됐나? 그런데 잘 봐야 됩니다. 여기 있네. 요거부터 조금 설명을 해야 되겠네. 네기티브 폴라리티 아이럼 있죠. 요건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부정문. 됐나? 아니면 yes, no 의문문에 사용되는 거. 그걸 네기티브 폴라리티 아이럼이란다. 긍정 평서문에 사용되는 형태를 뭐랍니까? 포지티브 폴라리티 아이럼이란다.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대표적인 네기티브 폴라리티 아이럼은 뭐죠? any로 시작하는 낱말들이다. any 복합어들. 포지티브 폴라리티 아이럼이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some 아니면 some으로 시작하는 복합어. 오케이? 이해됐나? 그래서 그 예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he revealed no information이자 non-verbal negation인데 상하는 verbal negation으로 바꾸면 he didn't reveal any information. 왜 any를 써야 되죠? 부정문이니까. 에? 부정극성 항목을 사용해야 되지. She chose none of them이자 none이 뭡니까? 부정어니까 non-verbal negation이자 상하는 절부정은 뭐가 되겠습니까? She didn't choose any of them. 맞죠? any를 왜 사용해야 됩니까? 부정문이니까. 오케이? 부정극성 항목 any를 사용해야 돼. 그러면 저거 밑줄 그어 봅시다. non-verbal negation에 첫 번째 any, 두 번째 any, 세 번째 anything, 네 번째 anywhere, 다섯 번째 either, 여섯 번째 ever, 일곱 번째 any 됐나? 그게 뭐고? 부정문에 사용되는 네기티브 폴라리티 아이럼즈들 됐나? 이해됐죠?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네. 그 다음 여기 있네. 98쪽에 아니 99쪽에 보면 잠깐 아니요 99쪽에 보면 negative polarity items, positive polarity items compared with negative words. 자, 그러면 이렇네. 자, 가장 오른쪽부터 내가 볼게요. no가 부정어죠. 그거에 상응하는 positive polarity item은 some이고, 맞나? 상하는 네기티브 폴라리티 아이럼즈는 any다. 이랬죠? 그 다음 네기티브 워즈가 no one이나 nobody일 때 포지티브 폴라리티 아이럼은 someone이나 somebody, 네기티브 폴라리티 아이럼은 anyone이나 anybody다. 됐나? 네기티브 월즈가 nothing일 때 포지티브 폴라리티 아이럼은 something, 네기티브 폴라리티 아이럼은 anything. 이랬나? 그 다음 네기티브 워즈가 nowhere 혹은 no place일 때
상하는 포지티브 플레러티 아이템은 somewhere나 someplace고 네기티브 플레러티 아이템은 anywhere나 anyplace이다. 이번에 네기티브 월드가 never일 때는 포지티브 플레러티 아이템은 sometimes고 네기티브 플레러티 아이템은 ever다. 네기티브 월드가 never일 때는 포지티브 플레러티 아이템은 sometime 아니면 once고 네기티브 플레러티 아이템은 anytime 아니면 ever다. 됐죠? 이해됐나? 그거 나중에 또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단 42번 예문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잠깐 42C를 볼게요. They found no one who had witnessed the accident가 그 no one이가 그게 우리 뭡니까? 네기티브 워드 맞죠? 자, no one에 상응하는 포지티브 플레러티 아이템이 뭡니까? some은 그러면 긍정평서문에서 사회에 They found someone who had witnessed the accident. 맞나? 그러면 상응하는 네기티브 플레러티 아이템은 뭡니까? anyone이죠. 부정문에 anyone을 쓰죠. 42B. They didn't find anyone who had witnessed the accident. 오케이? 그런 관계를 잘 알아두셔야 된다. 응? 그 다음에 잠깐 99쪽에 보면 not in non-verbal negation 있죠? 뭡니까 우리? 비동사 부정에 not이 사용되는 경우죠. 응? 이해됐나? 그래서 그 43번 예문 바로 위에 올라가면 이런 말로 오나? When not appears before the quantifiers all, every, many, and much, the resulting implied meaning is some or limited amount of다. 됐나? 그러니까 양화사 all, every, many, much 앞에 not이 나타날 때 그 결과하는 함축된 의미는 some 혹은 a limited amount of라는 의미를 함축한다. 됐나?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까? Not all of his suggestions were accepted. 맞죠? 올해 시험에 나온 것도 이거하고도 관련성이 있지. 지금 어떻습니까? 요거네 not이 양화사 all보다도 더 큰 스코프를 갖고 있죠. 그 말 이해됩니까? 아니 not all of his suggestion 아이가. 그러면 부정어 not이 all of his suggestion이자 그 양화사를 통한 표현 있자. 양화된 표현 있자. 그거하고 우리 작용력을 비교해 보면 not이 양화사보다는 스코프가 더 크네. 더 넓네. 그 말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뭡니까? 중고등학교 우리 뭡니까? 우리 영문법 시간에 부분 부정이라는 거 하나. 그러니까 양화사가 지금 뭡니까? 부정어가 니게이션이 양화사보다도 작용력이 더 크잖아.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양화사가 부정의 작용력에 속한다는 말 아이가? 그러면 부분 부정이 된다. 의미를 보세요. 그의 제한 가운데 모두가 다 수용된 것은 아니다. 맞나? 그 말은 뭔데? 그의 제한 가운데 일부가 수용되었다는 말 아이가? 이해됐나? 그래서 그 밑에 implied meaning이 나와 있나? implication. Some of his suggestions were accepted. 맞나? 아, 올해 문제가 이 문제다. 그렇지? 지금 43A에 뭐고? were accepted. 됐나? 밑줄 두 개, 밑줄. 됐나? 부정어가 has a wide scope. 됐나? over quantifier네. 네? 잠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올해 그 기출문제에 한번 봅시다. 잠깐. 그게 전공 A였나? 예? 전공 B였나? 잠깐만 봅시다. 전공 A라고 내가 기억하는데 맞네. A네. 응? 응. 네. 올해 이거 나왔잖아. 됐나? 요걸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우리 책처럼 지금 보충 자료처럼. negation has over quantifier. 이해됐습니까? 응? 요게 negation은 뭐고? 요게 quantifier는 뭐고? 이 예문에서는 negation이 뭐죠? 놓으시고. quantifier는 뭐고? 오씨. 응? 이랬나? 그럼 내가 지금 뭡니까? negation에는 밑줄 두 개 끊었고, quantifier는 밑줄 하나 끊었자. 그러면 이 말이네. 부정어가 all보다는 스코프가 더 넓네.
맞나? 그럴 때 의미가 뭐가 됩니까? 잠깐, 그렇게 잠깐, 부정어가 양화사보다 스코프가 더 넓자.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양화사가 부정어의 작용력에 속한다, 이가. 이랬나? 이해됐죠? 그러면 어떤 부정이 된다 했나? 부분 부정이 되죠. 그러면 그의 제안 가운데 모두가 다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라는 말은 그의 제안 가운데 일부만 받아들여졌다는 말이잖아. 이랬나? 그걸 이렇게 표현했네. 니게이션이 양화사보다도 더 넓은 스코프를 가질 때, 다른 말로 니게이션이 양화사보다는 퀀티파이어보다는 더 넓은 스코프를 가질 때, 맞죠? 같은 말이거든. 이 말은 이랬습니까? 무슨 부정이 된다? 부분 부정이 된다. 그래 오래 시험이 그거. 응? 이랬나? 그걸 미니멀리스트 신텍스에 나왔다 해서 그 책 안 보면 못 맞춘다? 아니죠. 이 책으로 충분히 가봐도 되잖아. 내가 또 이거 수업할 때도 그렇게 설명을 했고. 됐나? 이랬죠. 그 측면이 올해 우리 임용 시험에 나왔다고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B번에 Not every person is both rich 아이가. 맞나? 그 not이 부정어고 every가 양화사자. 그러면 not에 밑줄 두 개, every에 밑줄 하나. 맞나? 부정어가 양화사보다도 더 넓은 스코프를 갖자. 부분 부정이 되자. Not every person is born rich. 모든 사람이 다 부유하게 태어나는 것만은 아니다.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 부분 부정이 되니까 함축하는 바는 some people are born rich. 됐나? 그 밑에 After two boys had finished eating, not much was left for me. not 밑줄 두 개, much 밑줄 하나. 됐나? 부정어가 양하사보다도 더 넓은 스코프를 갖자. 부분 부정이 된다 있죠. 함축하는 바를 보세요. 그 두 소년이 자 식사를 끝마친 후에 맞나? 많은 음식이 나를 위해서 남겨진 것은 아니었다. 그 말은 함축하는 바가 일부 음식만이 나를 위해서 남겨졌다. 맞죠? 그래서 뭐다? Something was left for me. 오케이? 이랬죠. 그 다음 그 밑에 볼까? 그게 중요한 사실이고 그 밑에 보시면 44는 뭐 중요하지 않고 45 바로 위에 한번 봅시다. When not proceeds a little or a few and a noun. 맞나? 그러면 not이 a little 혹은 a few 맞나? 플러스 명사 앞에 선행할 때 그 결과하는 의미는 a little, a few의 정반대다. 맞나? 그 말은 뭔데? a little은 뭐죠? 양을 나타내고 긍정의 의미죠. 약간은 있다는 말 아이가. 그게 not이 붙었다 이가. 맞죠? 그러면 의미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 반대 의미가 된다 있거든. 그러면 그 밑에 보면 his remarks resulted in not a little confusion. 맞죠? 그러면 not이 없으면 이 말이가 그의
말이 약간의 혼란을 초래했다자. 그러면 어린이들 앞에 not이 있으면 뭐죠? 상당히 많은, 꽤 많은 이런 뜻이 된다. 그래서 a good deal of 혹은 a fair amount of 이런 뜻이 된다. 됐죠? 그래서 의미가 어떻게 된다? not a leader은 그의 말은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다. 오케이? 그 밑에 보세요. Not a few members attending the meeting were upset by the chairman's remarks. 맞죠? 잠깐. A few는 어디 있습니까? 수를 나타낼 때 쓰자. 긍정의 의미지. 조금은 있다 이런 뜻이지. 그게 not이 붙으면은 정반대의 의미가 된다. 맞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Not a few of members attending the meeting. 맞죠? 그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quite a few members가 were upset. upset 되었다. 모여에서 그 의장의 말에 upset 했다. 오케이? upset 한 상태에 있다. upset이라는 말은 우리말에 마음의 평정을 잃은, 맞죠? 혼란스러운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하튼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밑에 43이 올해 시험 문제하고 관계 있었다. 그렇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영문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46에 보시면 When not precedes an adjective with a negative prefix. 자, 잠깐. 부정어 not이 부정 접두사로 시작하는 형용사에 선행할 때는 그 의미는 뭐가 됩니까? 다소. 됐나? 어떤 정도로라는 뜻이다. 이해됐습니까? 잠깐. 그러면 봅시다. common이자 부정접사 un이 붙어서 uncommon이자 common이 흔한이자 un이 붙으면 흔하지 않는. 됐나? 거기에 not이 붙으면 어떻게 되나? 꽤 흔한, 어느 정도 흔한 이런 뜻이 된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부정접두사로 시작하는 형용사 앞에 not이 선행하게 되면은 그 의미는 다소 혹은 어느 정도로 라는 의미가 된다. 오케이? 그래서 common이 지금 뭡니까? 흔한이자 un이 붙으면 흔하지 않는, 드문이자. 됐나? 그 앞에 다시 not이 붙으면요. 꽤 흔한. 어느 정도 흔한. 오케이? 이해됐나? 그 다음에 그 밑에 47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영어 문장이 우리 부정어로 시작하면 주어 조동사의 도치를 촉발해야 한다. 반드시. 오블리가토리다. (47) (47A) never 47B not often. 됐나? 요놈이 뭡니까? 부정어자. 부정어로 영어 문장이 시작하면 주어 조동사 도치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촉발되어야 한다. 됐죠? 도치가 될 수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면 옵셔널인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도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블리가토리다.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오케이? 그 위에 봅시다. Not often is a negative adverbial phrase. 맞나?
Similar to negative frequency adverbs, never, rarely, seldom, and only. 맞나? When any of these forms, 이런 낱말들 가운데 어떠한 것이 occurs at the beginning of a sentence, 문장의 앞부분에 나타나게 되면 the rule, subject, auxiliary, inversion, 주어 조동사의 도치가 반드시 주어 조동사 도치 규칙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된다. must. 만약에 fail to apply subject auxiliary inversion, 주어 조동사 도치가 일어나지 않으면 will result on ungrammatical result. 그 맞죠? 비문법적인 결과가 초래된다.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오케이? 그 다음 네기티브 어픽스다. 부정접사. 응? 그 밑에 뭐 복잡하게 돼 있는데 뭐 영학적으로 내가 설명하고 지나갈게. 봅시다. 인 부정하지. 맞나? 요 놈이 뭐가 될 수 있노? 임이 될 수 있고 IR이 될 수도 있고 IL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IN이 될 수도 있고.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얘가 의미가 있지. 부정의 의미를 갖잖아. 의미의 최소를 우리 뭐래? 형태소로 하자. 그럼 이놈은 뭐지? 형태소다. 이 형태소의 다른 형태자. 그걸 뭐라 한다? 이 형태란다. 됐나? 그러면 인이 환경에 따라서 IM, IR 혹은 IL 혹은 IN으로 실현된다. 맞나? 어떤 음성적 환경에 따라서. 양수놈 앞에서. 양수놈 아시죠? 그 다음에 인이 IR이나 IL로 실현된다. 맞죠? 어떤 음성적 환경 앞에서. before IL을 뭡니까? 리퀴드를 한다. 됐나? 그 다음 인이 인으로 실현된다. 맞지? 어떤 음성적 환경 앞에서. 바우엘이거나 엘비올라.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다시 얘기할게. 현재 음성 의문론에서 하는 걸 내가 지금 잠깐 소개하는 거다. 임용고에서 음성 의문도 봐야 되니까. 이인이죠. 요건 뭐다? 부정의 의미를 갖지 의미의 최소단위는 형태소란다. 그러면 의미가 있지 이거는. 부정이라는 의미를 갖자. 그러게 형태소다. 모핍이다. 이 형태소가 기저형이다. 기본형이다. 이거의 표면형이 뭡니까? 이거 세 개다. 됐나? 그러면 이 형태소의 다른 형태라 그래서 이 형태란다. 엘러 몹시란다. 됐죠? 어떤 음성적 환경에서 인이 임으로 실현되나 양수놈 앞에서 인이 어떤 음성적 환경 앞에서 IRIL로 실현되나 리퀴즈 앞에서 인이 어떤 음성적 환경 앞에서 인으로 실현되나
모음 앞에서 아니면 엘비올라 앞에서. 오케이? 이해됐나? 그러면 이 중에서 분포가 가장 넓은 놈이 뭐고? 분포가 가장 넓은 놈이 뭡니까? 기저형아. 오케이? 그걸 우리 책에 놓는 거 살짝 봅시다. 네거티브 어펙스에 써 있죠. 자, 봅시다. Lexical items can also undergo non-verbal negation. 맞지? 그러니까 어휘 항목이 아니면 어휘적 낱말이 비동사 부정을 겪을 수 있다. This is done by attaching affixes to them. 맞지? 이것은 이루어진다. 뭐함으로써 접사를 어휘적 낱말 앞에 붙여감으로써 어휘적 낱말에 접사를 붙여감으로써 맞나? Negation by affixation 맞죠? affixation 접사 첨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정은 is parallel to verbal negation 동사 부정하고 유사하다. 됐나? That remark was not appropriate. 맞나? 지금 뭡니까? 네거티브 워드 not을 이용해서 동사를 부정했죠. 이해됐나? 그러면 요 동사 부정을 뭐로요? 접사 첨가를 통한 non-verbal negation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게 그 밑에 문장 아이가. That remarks was inappropriate. 오케이? 이해됐나? 잠깐. 요 얘기는 그 밑에 표 밑에 내려갈게. 셋째 줄에 내려갈게. 들으스 찾았습니까? The prefix in become im이 된다. 언제? When it was attached to adjective or noun beginning with the bilabial consonant p, b 됐나? 뭐? 양수놈이다. 퍼버머. 그리고 IL 혹은 IL 그리고 IR이 were attached to adjective beginning with L 혹은 R. L 혹은 R로 시작하는 형용사에 부착되면은 맞나? 뭐가 되노? 미안. IL 그리고 IR은 L이나 R로 시작하는 형용사에 부착되어진다. 맞지? 오케이. 그 다음에 IN은 나타난다. 어디에? adjective beginning with vowels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용사 앞에 나타난다. 맞나? 모음뿐만 아니라 뭐도? 엘비올라 앞에도 나타난다. 맞나? 엘비올라 앞에 나타난다. 맞지? 대표적인 게 뭔데? 이거? 엘비올라의 우리 대표적인 형사 뭐 있노? 응? 응?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엘비올라 시작하는 형용사 앞에도 인이 나타난다. 그렇지? 아마 그런 거 합시다. 갑자기 뭐 생각이 안 나. 있다. 디프런트가. 더가 뭡니까? 엘비올라이가. 앞에 뭐가 붙나? indifferent. 오케이? 됐나?
그거 우리 음성 의문론에서 우리 다룰 건데 우리 책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잠깐 설명을 했다. 그럼 이 말이잖아. 이인이 음성적 환경에 따라서 뭐로 임 맞죠? 아니면 IRIL 아니면 인으로 실현된다. 어떤 음성적 환경 앞에서 양수놈 앞에서는 임 I am liquids 앞에서는 맞나? 류음이제 앞에서는 뭐 IL IR 모음이나 엘비올라 앞에서는 맞죠? 뭐다? IN으로 실현된다. 오케이? 됐어. 잠깐. 그러면 그 정도 하면 됐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가 남았냐면, 네기티브 포레로티 아이템스 있죠? 몇 페이지? 91쪽에. 됐나? 포지티브 플레로티 아이템스 있나? 그거 다루고, 그 다음에 스코프 오브 니게이션이 남았죠. 그러면 시간이 지금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한 10분간 하고 91쪽에 네기티브 프레로티 아이템, 포지티브 프레로티 아이템 앤 버벌 니게이션 하고 그 다음에 스코프 오브 니게이션 하고 보충 자료 보고 다음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